파트 9로 해가지고 재건축 아파트 하나로 10억 또는 원 플러스 원으로 10억을 만들다 이런 내용을 갖고 제가 보는 건데 이 내용은 이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 리모델링 이 책에 190에서 208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다르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 이런 단계가 이루어져 이렇게 보면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통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그리고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 신청,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그리고 이주 및 조합원 동호수 추첨, 그리고 착공과 일반 분양 신청, 그리고 준공 및 입주, 그리고 이전고시 및 조합 청산 이 절차에서 재건축 사업이 모두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단계별로 그런데 우리가 단계별로 이렇게 사업 준비 단계, 사업 시행 단계, 사업 착공 단계, 청산 단계 이 단계에서 보면 단계별로 계속 오르는 거 이게.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나 뭐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4단계에서 크게 올라요. 크게. 근데 이 진척도가 많이 되면 될수록 그 조합원 분양가는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가 있거나 좀 한다면 이 초기 단계에서 사가지고 언제 요 단계를 하면 이게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거든. 묻어놓으면 여러분이 이제 그 현금은행에다 넣는 것보다 아마 1000배는 더 봐. 1000배 10,000배 될까? 은행 이자 별로 안 나오죠. 1000배까지 계산 안 해봐서 10,000배까지 계산 안 해봤는데 1000배는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계산 안 해보고 얘기한 거니까 나중에 또 죽자고 또 대들면 안 돼. 누구처럼. 어떤 사람은 제 독자들이 제가 책을 30권 썼잖아요. 제 독자들이 이 글자에 오타 있는 거하고 너무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경기가 늘려가지고 아주 교정을 많이 봐요. 근데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는데, 근데 그 오타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고객이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이제 공급자고 그러니까 좀 신경이 많이 써요. 어쨌든 재건축을 하면 요 단계를 확실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재건축하는 사업을 많이 봤어요. 이게 건물을 하는 것부터. 제가 반포에서 신반포 아파트 살 때 LG자이 아파트 여기 강남터미널 보면은 이제 한강 쪽에서 이렇게 보면 좌측이 LG자이 아파트고 우측에 있는 게 삼성 레미안 포스티지죠. 그런 거. 그거를 거의 뭐 6개월인가 1년 사이에 2개가 다 완공이 됐는데 그부터 헐리기 전부터 다 봤어 실제로. 그 먼지도 엄청 제가 마시죠. 그럼 여러분 팁을 하나 주면 9호선이 개통이 될 때 개통이 되고 9호선이 다니는데 아파트 값이 안 올라오더라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6개월 지나니까 오르더만.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지하철이 다니는 거 보고 안심이 돼야 가격이 올라.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가 개통이 되면 그때 사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6개월 있다 반드시 올라요. 이 한국 사람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보수적인 심리 상당히 강해요. 이게 지하철이 개통됐다. 그럼 다 올라서 이거 사지 말아야겠다. 그 천만의 말씀. 6개월 있다 반드시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조합이 설립됐다. 이제 추진위원회 선정이 됐다. 또는 이게 보면 시공사 선정됐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됐다. 뭐 이런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주 및 조합원 동호 수첨됐다. 이런 단계가 지낸다고 그러면 이럴 때 이걸 사가지고 무슨 돈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올라요. 계속. 이때 사면 좋겠지만 이때 사면은 불안하죠. 진행됐어 안 됐어. 이쪽에서 사면 확실하지. 그렇지만 비싸지.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이후에 사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그 전매가 금지돼 있죠.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있죠. 저기는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는. 이후라는 건
그 날짜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전이 되는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재건축을 볼 때는 이 도표를 한 번씩 보면서 아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가. 질문 있어요. 질문하세요. 좀 크게 좀 하세요. 예, 그 재건축 사업에서 기간이 이제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없어요. 조합이 설립을 조합원이 합의가 잘 돼서 으쌰으쌰하고 해서 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조합원이 똘똘 뭉친 조합이면 예, 조합원이 뭉친 단체가 조합이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자기의 종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투자해 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사 가지고 그걸 배당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나 주택을 그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에다 투자하는 거야. 그게 투자의 주인이 누구냐? 조합원의 주인이 대표가 주주의 대표가 주식회사잖아요. 이 조합원들의 투자 자금을 누가 관리하느냐? 조합이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이 이 회의를 거쳐가지고 총회나 거쳐가지고 시공사도 선정하고 관리처분 계획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도 신청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현금 청산할 건 좀 청산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조합끼리 뭐 싸움이 나가지고 뭐 찬성파, 반대파 이건 난리가 나는 거지. 난리나. 구본부처럼 막 다 이주까지 다 하는 상태인데 거기서 뭐 조합을 무효화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비용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조합이 똘똘 뭉치면 비용을 이자 비용 같은 걸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근데 그 반대파들이 누가 그렇게 하냐? 어느 조합이나 반대파가 있는 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는 왜 하겠어요? 반대를 하면 물론 정의감에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사람은 왜냐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게 사견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게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견을 말씀드리면 금전이 오고 가는 사업이니까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어쨌든 뭐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 보면 이 첫 번째는 종전 소유자가 조합의 설립에 동의했나? 동의했다면 조합원이 돼요. 재개발은 자동으로 조합원이 된다 그랬죠? 동의하지 않았다면 비조합이다. 여러분이 이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할 때 이 정도는 상식이에요. 조합원이면 조합 운영비를 납부해야 돼. 현금 청산 되더라도. 뭐 실무에서는 좀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이 청산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간다면은 명확하게 한다면 조합원이면 하고 현금 청산하면 조합의 사업 운영할 때 비용이 드는 거 있잖아요. 뭐 이 사업 시행인 것부터 조합 설립해서 계속 운영했던 이런 비용들 다 n분의 1에서 납부해야 돼요. 재개발은 자동으로 조합원이 된다. 그래서 요거에 내가 현금 청산 받겠다면 조합에 동의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동의를 해서 빨리빨리 추진해서 현금 청산금을 높게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내가 이 동의 안 하면 뭐 재건축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건 좀 생각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지만 내가 조합원 분양권을 받고 싶다. 아파트를 받고 싶다 했을 때는 신속하게 동의해 줘야지. 두 번째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분양을 신청했다면 내가 투자할 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고 그리고 분양을 신청했다면 몇 동 몇 호를 분양을 받았는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건 뭐 조합 사무실에 가면 다 알 수 있죠. 몇 동 몇 호를 몇 동 몇 호 몇 평형을 분양받았는지와 아니면 또 분양받았는데 종전자산의 권리가액하고 추가로 부담하는 청산금 이게 우리가 보면
청산금을 청산 금액을 확인해야 된다. 청산 금액은 추가 부담금, 종전 아파트의 권리가액에서 신축할 아파트의 권리가액의 차익을 우리가 추가 부담금이라고 해요. 뭐 청산금이라고 해요. 청산금은 이제 그 차익 청산한다는데, 이 추가 부담금을 얼마인가를 알아가지고 내가 이게 결국은 내 요 아파트를 샀을 때 추가 부담금이 얼마인가를 가가지고 그 추가 부담금까지 전부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변 아파트 시세와의 차이점하고 차이가고,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까지 포함되고 거기다 프리미엄이 또 있겠죠. 이 그 조합원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안 붙는 데는 투자하지 말아야 돼요. 프리미엄이 붙는 데는 건 돈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올려되는 거죠. 프리미엄 되는 거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되는 거는 뭐냐면 사봐야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종전 자산의 조산을, 종전 아파트를 사는 거와 추가 부담금과 그리고 프리미엄이 얼마인가 이걸 하고, 주변에 그 신규 아파트와 같은 단지 비교해서 차익이 얼마나 나느냐, 그 차익이 바로 나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리고 매수인이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권을 승계할 수 있는지도 분석해야 한다. 현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제30 도정법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약자예요. 도정법 39조 제2항에서는 주택투기과열지역 내에서만 금지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 조합원 지위 양도, 또 그 조합원의 지위를, 조합원 분양권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를 갖다가 금지하고 있어요. 주택투기과열지역 내에서는. 언제냐?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 설립이 되기 전에는 뭐 그거 제한이 어디 있어 그게. 그래서 그 밖에 지역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이 아파트를 일반 매매로 취득할 당시에 주택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서 이 문제가 없었으나 2018년 8위 부동산 8위 대책으로 투기과열 지역이 지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재건축으로 건물이 철거 전인지 철거 후에 따라서 좀 다르다. 철거 전이라면 기본적으로 몇 동, 몇 호, 몇 평형대를 분양받는지와 청산금만 확인하면 된다. 추가 부담금만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이 청산금이라는 거는 추가 부담금이 될 수도 있고, 돈을 돌려받는 남아서 돌려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청산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전 조합원이 이주하고 나서 건물이 철거되었다면 이주비, 무상 이주비야. 우리가 이제 철거 전이라면 그 사람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이주비가 안 나타나겠죠. 철거하고 나서 다 이사를 갔다면 뭘 확인해야 되냐? 이주한 사람이 무상 이주비는 이주할 때 이주비를 준 거예요. 이럴 때는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그 시공사가 부담하고, 부담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청산할 때 다, 그러니까 이자를 나중에 낸다고 보시면 돼. 다 그 건축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안 내니까 안 내는 것 같지만, 이 건축비에다 이 이주비에 대한 이자가 이제 시공사가 납부한 건축비에 대한 그 이자가 다 포함이 돼요. 당장 내 주머니에 안 나가는 거지. 그렇지만 이거 갖고 이사가 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또 추가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그거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고. 또 이 청산금, 미납금이 있는지, 지연이자, 시유지 등이 불화대금, 그리고 조합원 분양권에 채권 가압류 등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이 조합원 분양권을 매매할 때는요, 반드시 조합 사무실에 가가지고 조합원 분양권에 가압류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한 번은 저기 레미안 퍼시티지 위에 분양권이 그때 시에 12억인가요? 12억에 매매를 했어요. 아파트가 막 지어지는데, 그때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매매를 했는데, 그래서 KBS 매수인이 KBS 임원이고, 더 이상 얘기해주면 안 되니까, 매도인은 구의원이었어요. 전직 구의원, 현직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이제 매매했었는데, 조합원의 분양권에 5억이 가압류가 있는 거를 모르고
계약금 중도까지 다 넘어간 거야. 보니까 잔금이 얼마냐면 3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5억이니까 2억이 부족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계약 이제 막 손해배상 소송이 막 지나가다가 나중에 아파트금이 한 5억이 올라버렸어요. 분양권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차용증 쓰고 그리고 매수인이 얼른 사갔죠. 안 팔을까봐. 그래 놓고 애꿎은 그 반포에 있는 그 뭐 부동산 실명 가르쳐주면 안 되죠. 뭐 부동산한테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중개수를 한 푼도 못 받고 이제 그 변호사 비용만 1,800 들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분양권을 살 때는 반드시 분양권은 등기는 안 되죠. 그렇지만 분양권도 이 권리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할 수 있어요. 그건 조합 사무실에만 확인하면 돼요. 매도인은 안 가르쳐주죠. 정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확인해야 된다. 이 재건축 사업의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는 것은 재건축 사업은 2017년 부동산 파리 대책 이후에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2항에 따라서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해당 정비 사업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 사람은 현금 청산자가 되는 거예요. 현금 청산자.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이후에 우리가 투기과열 지역은 조합 설립 이후에 사게 되면 분양권을 이 조합원 분양 자격을 얻지 못하고 현금 청산이 되는 거죠. 그러나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2018년 1월 25일부터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전매가 가능해요. 또 조합 설립 후 3년 이내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 시행인가 후 3년 내에 착공하지 못했을 때 주택을 3년 이내에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양권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에 다 있어요. 또 이 밖에 우리가 법원 경매나 이 암지상 공매로 낙찰받으면 이러한 제한 없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 경매나 공매를 사면 이제 언제든지 이제 그 조합 설립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공매는 암지상 공매만 해당이 돼. 국가가 이제 그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경우. 또 경매 같은 경우도 금융기관에서 진행하는 이 저당권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 개인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거나 강제 경매가 진행되는 거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있죠. 다 내용이 있어요. 이번에는 또 뭘 알아야 되냐?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조합원 분양권과 일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이 있어요. 5년 내에 이제 5년 내에 분양을 받은 사람의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분양 자격이 주어지지 못해요. 여기 보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정비사업 일반 분양권 당첨의 제한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주택을 통한 조합원 분양분 당첨에도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조합원이 분양을 받았다. 5년에 받은 적이 있다. 그거를 매수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분양 자격이 안 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이나에서는 특히 그 관리처분 계획 이달 이후에 그 종전 하나의 재개발 구역에 주택을 2개 이상 가지고 있었는지 그 중에 하나 파는 건지 그러면 공동 분양권자가 되는 거죠. 또 이게 5년 내에 일반 분양권을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이런 들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고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이런 걸 꼭 반드시 써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가 부족하면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돼.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이번에 이제 보면 분양을 신청한 우성 1차 아파트를 사서 10억을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오르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선택해야 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서초
우성 1차 아파트로 강남역 있는 데 있는 거죠.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62 유성 아파트 제3동 제3층 메토 아파트 건물 전용 면적이 209.88 그러니까 65평형이에요. 대지 지분은 80.28. 가까이에 이제 강남역이 위치하고 시세는 17억을 형성하고 있다. 이 서초구청에서 사업 시행권을 받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소유자는 조아무개로 65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35평을 분양 신청해서 35평형 아파트와 이 아파트와 6억 1,497만 4천 원을 현금 청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아파트를 내가 사서 분양권을 그 승계할 수 있다. 조합원이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면 요거의 시세하고 요거하고 두 개를 합친 것이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내가 이 35평 분양받아가지고 나중에 시세와 이거 합칠 때 내가 지금 매매 가격하고 합해서 이 차액이 내가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10억에 샀다. 10억에 사면은 요건 6억은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니까 이게 최소한 4억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걸 내가 20억에 샀다. 그럼 이게 14억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15억에 샀다. 그러면 한 14, 몇 억이 15억에 샀다면 요걸 빼면 한 9억, 이게 9억은 되죠. 당연히 9억은 되죠. 이 정도 되면 아마 4억, 5억 나올 거예요. 강남역이라. 그럼 요거랑 요거까지 합치면 한 31억이 되죠.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 사느냐. 여기서는 얼마 샀는가 한번 받으면 그래서 금매물 16억 2천만 원에 이걸 나온 걸 샀어요. 이 아파트를 사서 장기 보유에다가 팔면 9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보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10년까지 보면 80%. 지금은 뭐 이제 15년은 늘어났지만 세금을 절세하면서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서 일반 매매로 이제 구입하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매수할 때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과 가지고 조합원 분양 자격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분석하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우성 아파트의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이렇게 사진도 다 찍혔죠. 그리고 위치가 이 보면 여기가 강남역이고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재건축 우성 아파트 일도 4억 1,297만 원. 이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종전자산의 평가액을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그 새로운 아파트도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해가지고 요거 차액이 추가 부담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추가 부담금이 아니라 청산금으로 이제 돈이 남죠. 그때 6억 1천만 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보고 여기 볼 때는 이런 경우가 나와요. 25평형을 일 때 25평이면은 59제곱미터 A형 이렇다고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 이제 59.34제곱미터고 이럴 때에는 이 분양가가 9억 1,787만 6천 원이다 말이에요. 근데 종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 29평이면 얼마를 돈이 1억 1,692만 2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25평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65평 갖고 따지면 어디에 8억 9,300을 돌려받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29평을 갖고 얼마를 사냐? 그래도 이 정도 사고 싶죠? 어? 34평형 이 전용 면적이 84.87 A형 스타일이 A 타입인데 이런 경우는 29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4평을 받으려면 1억 4,794만 원 추가 부담금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돌려받는 거예요. 또 이게 요 65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4평을 받으려면 6억 2,415만 8천 원을 돌려받아. 근데 좀 전에 있는 사람은 35평을 신청해가지고 얼마를 냐? 65평은 35평을 신청을 해가지고 6억 1,497만 4천 원을 갖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익이 나올 수 있는가 이걸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표를 잘 보면 그냥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죠. 이걸 분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를 4억 1297만 원을 어떻게 벌었냐면 이 아파트는 매도인 조가 65평형으로 35평을 분양 시청해서 35평과 현금 청산금 6억 1,497만 4천 원으로 현금 청 수령할 수 있는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앞에 관리처분 계획 그 핵심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럼 35평 조합원 분양가가 11억 9,592만 1,000원이고 현금 청산금이 이거니까 두 개를 합치면 18억 1,008만 9천 원이다. 그러나 이 가격으로 이것이 보면 현금 청산금하고 조합원 분양권을 갖고 따진 거예요. 근데 조합원 분양권이 시세가 아니죠. 조합원 분양권에서 이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어? 일차적으로 프리미엄 붙는 게 일반 분양가 가격 정도는 받겠죠. 근데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도 지금 로또라고 하잖아요. 로또. 그러니까 얼마야? 상당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요 18억 1,089만 원인데 이 가격으로 해서는 그러나 이 가격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에 비해서 낮은 가격, 즉 일반 분양가의 80배에서 90% 수준으로 평가되고 신축 후에 아파트 필요비를 생각하면 그보다 훨씬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분석해주고 사게끔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권을 4,080만 원 정도 생각하고 35평형을 계산하니까 14억 2,800만 원. 현금 청산 이걸까지 합치니까 얼마가 나오냐? 한 20억 정도 나오죠. 그래서 20억 4,297만 원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취득 비용을 빼서 계산하니까 얼마 차이가 나오냐면은 4억 1,297만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거를 투자해라 했죠. 근데 이거 투자했는데 이거보다 더 올랐어요. 더 올랐어. 그래서 지금은 이게 한 1년 전인가에 제가 작년 말에 확인했는데 한 10억 정도 시세 차익을 보기에 올랐더라고. 거래되는 시세가. 근데 그게 아직까지 아파트가 입주가 안 됐는데 그 정도 가격이니까. 좀 전에 4억 1,000 몇백 정도 지금 여기에만 요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제 돌다리를 두드려가는 방법을 했죠. 근데 이게 사고 나서 1년인가 2년 정도 지나니까 10억 정도의 차익이 나왔어요. 이거 하나 갖고 이 사람은 노후 연봉을 만든 거예요. 지금 기분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뭘 사주게 되면 언짢은 경우도 많죠. 가격이 떨어지거나 생각보다 안 올라서.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지금 설명한 거를 사람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현금 청산할 것이냐, 조합원 분양권을 가지게 하냐 분명한 거예요. 어느 길을 가야 돼? 분양 자격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거 해줄 때 이렇게 분석하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음 5번에 이 아파트를 사서 얼마의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건 다음 5번에 제가 기술해 놨어요. 5번이 어디냐면은 5번이 보면 5번이 바로 이 재건축한 레미안 그 리더스 청약 안내가 이렇게 나오죠. 1순위부터 해가지고 뭐 2순위 해가지고 청약한 거, 그리고 일반 분양가와 분양 후 시세. 레미안 그 리더스가 요 경우가 이제 1,317 가구 규모인데 요 이제 5층 이상 기준층의 이제 기준 분양가가 전용민정 84 같은 경우는 16억 9천만 원에서 17억 3천만 원. 이게 왜냐면 층별로에 따라서 이 동호수에 따라 조금씩 틀려요. 저층은 좀 낮고 노열층은 좀 높고, 그래서 요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래가지고 주변 시세는 20억 정도를 웃더라 이게 35평대가. 아까 6억 1,400만 원은 현금 청산 받는다 그랬죠? 그럼 어디에 이게 26억이 가는 거죠. 근데 좀 전에 그 16억인가 얼마 샀다 그랬죠? 10억 차이가 난 거예요. 10억 차이가.
요거는 정확히 분석하고 현장에 돌아가 있는 거 그만 있는 그대로만 사면. 근데 이게 좀 있으면 입주할 때보다 이제 거의 다 됐죠. 다 젖었어요. 입주할 때가 되면 더 오르죠. 이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이 59는 12억 8천만 원, 전용이 74는 15억, 전용이 84는 17억 3천만 원, 전용이 114는 19억. 평균적으로 3.3제곱미터당 4,670 이러다.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예를 들어서 4,671원을 한 3천만 원에 분양하면은 누구냐? 일반 분양받은 사람이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보느냐? 조합원 분양권자가 손해보는 거예요. 조합원 분양권이 종전부터 수십 년 동안 아파트를 소유하고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조합원이 그 부동산을 어디다가 조합원을 설립해서 거기다 투자한 거야. 조합이 주식회사야. 그래서 시공선전에 집을 잘 줘가지고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누굴 전지자? 고생한 고생들 다 해가지고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자손들한테 상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권자가 뭐 조합원 분양권 조합원 죽은 건 하지만 조합원들이 그냥 그렇게 고생해서 조합 설립하고 그냥 그 10년 동안 싸우면서 막 반대파 찬성기 싸워가지고 조합을 설립해서 일반 분양까지 하게끔 했는데 그걸 분양가 상한제를 딱 모아가 놓으니까 그 비용은 다 조합원이 놓고 일반 분양권자는 상차려 놓으니까 그냥 먹기만 하는 거야. 응? 먹기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조합은 가만히 있나요? 조합원들은 그러지. 그러니까 1대1 재건축한다는 거죠. 이왕 그럴 바에는 일반 분양 안 해. 그 돈으로 차라리 그냥 빚값비싸게 건물을 그냥 예술적으로 짓내는 거 비용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분양 할 필요 없죠. 1대1 재건축이 좀 많이 하죠. 그리고 아예 나 그냥 리모델링 해버릴게 그냥. 다 필요 없어. 안전지당 복잡하니까. 1대1로 가는 거예요. 그 비용을 그러면 그게 고급스러워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그 여러분이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나면 상처 나는 데다가 소독하는 거야. 소독해서는 안 되죠. 수술해야지. 내가 이 국토부에 있고 관계자라면 난 이렇게 안 해요. 차라리 재건축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아파트를 많이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아파트가 넘치면요 가격 떨어져. 전세. 이걸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막는다고. 수술해야지. 아프면.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죠. 그런 차이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분양권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효과지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종부세라든가 이 보유세 논리로 갖고는 이 정책을 이 가격을 잡거나 이런 건 어려워요.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재밌잖아, 이렇게 써놓으면. 제가 써놓은 게 이거 사실 그대로 분석해 놓은 거예요. 예, 조합원 분양권과 매수 가격 비교하면 시세 차이가.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제 조합원 분양 이 가와 일반 분양가와 그리고 일반 이제 나중에 이제 입주할 때 이 조합원 분양권자와 일반 분양권자가 프리미엄을 얻는 이런 역학관계거든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소득이 생기죠. 또 일반 분양가와 이 시세로 거래되는 주변 가격을 분석해서 비교한다. 2019년도에 거래되는 주변 아파트와 시세 차이가 얼마나 되나 보면 그 3번 사례에서 일반 매물로 나온 30평대 신규 아파트가 20억 이상이 거래되고 있고 현금 청산금 6억 1,497만 4천 원. 실제로 평가 금액은 26억 1,497만 원이 된다. 따라서 이 매수 가격과 비교하면 시세 차이는 10억 정도에 달하게 된다. 아파트 하나 갖고 우리가 10억의 소득을 얻는 거죠. 하나 얻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 현금 청산금 팔고 나가요. 그러면 그게 그냥 오를 때는 다 올랐다는 거야. 무슨 아파트가 뭐 20억 하고 30억 가냐 이러죠. 팔고 가. 그런데 그게 50억도 가.
참 사실 미치는 거죠. 제가 신반포 아파트를 팔고 나오니까 지금 30억 가더만요. 그러니까 그게 30억 갈 거라고 누가 이제 믿었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제 자기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 가격 같은 이 형성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내다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좋은 위치에 있는 거라면 대수습을 안 파는 게 좋아. 계속 오르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가만히 분석하니까 몇 년 동안 분석해 보니까 이런 거더만요.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야.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해석해야 돼. 지금 10년 전에 10억짜리가 10년 전에 1억이 지금 10억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10년 전에 1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0억 됐다고 좋아할 게 뭐 좋아. 그 돈이나 마찬가지지. 그렇게 봐야지. 34년 전에 1억에 경매로 낙찰받은 게 지금 50억 됐다 그러잖아. 34년 전에 1억이면 아파트 몇 채 살 수 있었는 줄 알아? 이 강남 말고 다른데. 그렇게 생각해야지. 자. 또 이거는 서초동 우성 1차 아파트로 원 플러스 원을 받아가지고 재건축 시세로 15억이 시세차익을 보게 된 거죠. 이 내용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내용은 책을 갖고 보시면 돼. 이 내용은 어디 있느냐? 교재 204쪽에서 208쪽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지금처럼 제가 설명한 대로 보시면 원 플러스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종전의 권리가액이 높을 때 30평대 이상하고 60제곱미터 해가지고 해가지고 3년 동안 전매 제한이 있는 거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이것도 이제 좋고 또 기회가 되면 이런 경우도 있죠. 마지막에 가보면 이게 20억 30억이 될 때에는 원 플러스 원 분양권을 아들과 공동 매수하면 세금이 절세가 된다는 것. 이런 부분도 우리 생각해. 이 강남에서는 이거 굉장히 선호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내가 그러한 세금을 절세가 되는가도 한번 좀 정리해 봤어요. 어디 있냐? 이렇게. 공동 소유 지분 양도에서 1세대 1주택으로 각 비과세가 대상이 되는지도 아주 세밀하게 해놔요. 난 연구하는 게 내 취미잖아. 보시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것으로 하되 다만 그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 기간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후단에서 1주택을 두 사람이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자가 위와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이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주 요건이라든가 또는 조정 대상 밖에서는 아파트는 그냥 2년만 보유만 하고 있으면 비과세가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각각 비과세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요즘에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하거나든가 분양받으면서 이게 아들과 같이 원 플러스 원이니까 아들과 같이 이 전략을 많이 짜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상담해 주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기재했으니까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네. 이번에 재건축 아파트 하나로 어떻게 10억과 원 플러스 원으로 15억을 만든다 이 말 같은 경우는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